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정말 시장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전체 업종, 전체 종목이 이제 뜨거웠던 건 아니고 정말 뭐 정밀했던, 뭐 카카오 네이버라든지 바이오 쪽, 위주로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이 펼쳐졌고, 제가 볼 때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제 상승 추세로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주도하는 어떤 흐름이 네이버 카카오 중심, 그리고 제약바이오 어떤 중심,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게 확실하게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는 차원의 어떤 발언에서, 의견에서 이젠 좀 확실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진짜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따가 이제 그 업종별 지수 흐름도, 차트 흐름도 보여드리겠지만, 어제도 이제 그 코스닥의 제약 업종 지수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의약품 업종 지수라든지 또 헬스케어 업종 지수가 굉장히 치고 올라왔는데, 오늘 완전히 그냥 지수를 압도하는 흐름이 펼쳐졌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이따가 이제 옐런 그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이 결국은 미국 시장 나스닥의 신고가를 만들어주게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내용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이따가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 이제 불꽃을 제가 그려놨지 않습니까? 강력한 바이오 장세, 지수를 압도하는 바이오의 흐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진원생명과학이 대장주입니다. 지금 현재 대장주. 오늘 상한가 쳤죠? 대장주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mRNA 관련 군이 대장 주도 섹터 부문,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섹터 부분이 되고 있고, 또 신약주 중심의 어떤 흐름들, 그 진단키트가 움직인 거는 이게 약간 시장의 주도력을 지닌다기보다는요, 너무나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변이 바이러스가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3차 유행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세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지, 완전히 추세가 그냥 돌려져 가지고 다시 또 신고가가 그런 흐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약주하고 mRNA도 결국 신약 분야죠. 새로운 분야가 열리는 거니까. mRNA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 분야의 종목군들이 이제 바이오 장세를 이끄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럼 그룹도 이제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최근에 완전히 바닥 턴을 하는 그런 흐름에서, 수급도 뭐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셀트럼 그룹주는 싹쓸이 하고 있어요. 싹쓸이라는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시장 대비 완벽하게 이제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뭐 군더더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군더더기 없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시장부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이 파월 의장 발언 소식과 함께, 그러니까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른 거다, 뭐 그런 어떤 시각과 함께 기존의 이제 어떤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어떤 발언들을 하면서, 나스닥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신고가 보시면 14,253포인트로 신고가 흐름을 냈죠.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신고가면 글로벌 증시의 주도 지수 자체가 이제 나스닥이었는데, 이제 시장이 완연하게 강세 패턴으로 이제 돌아섰구나, 이거를 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됐다 보여지고요. 다우 쪽도 0.2% 오르고, 또 S&P 500 지수도 0.5% 이렇게 올랐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나스닥이 신고가 흐름을 냈기 때문에 주도권을 쥐는 어떤 흐름이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주요 종목군들 흐름을 보면, 모더나가 이제 신고가 흐름을 내줬죠. 이제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제 미국 시장도 한 번씩. 모더나가 보시면, 주가 궤적 보십시오. 이런 파동 그리면서 신고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지금 시총이 거의 100조입니다. 거의 100조예요. 모더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mRNA 이제 백신이 이제 열린 거잖아요. 블록버스터로서.
이제 수조 원이 팔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이 열린다는 거, 이 분야가 갑자기 이렇게 열려버린다는 거는 이 관련된 기술과 또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기업들은 여기 편승해가지고 시장의 주도권을 쥐는 거죠. 그래서 이제 mRNA 관련주가 대장주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이 대장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노바백스도 7% 상승했고, 바이오엔텍 이런 것도 치고 달리는 흐름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뭐 이제 야오밍 바이오 같은 종목도 신고가 흐름을 이렇게 내고 있고, 또 그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 가능성이 높은 세레스 테라피틱스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요. 크리스피알 테라피틱스라는 또 이제 유전자 가위 업체도 10조 이상 되죠, 시총이.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NK 세포 치료제 세계 이제 1위 회사죠. 이 회사도 한 8, 9조 정도 되는 시총을 계속 유지하면서 최근에 좀 조정 흐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일라이릴리 또 이제 요 치고 요 양봉 크게 나온 거는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파이프라인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젠의 영향을 같이 받은 거죠. 바이오젠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화이자도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헬스케어 업종은 조금 파란색이네요. 예, 조정을 받은 것 같고, 우주항공 쪽은 버진갤럭틱이 9.4% 상승하면서 뭐 진짜 세네요. 예, 이 7월 달이 이제 우주 여행이 열리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버진갤럭틱과 아마존의 이제 그 블루 오리진 이 두 회사가 좀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증시 어제 기술주 강했습니다. 애플 1% 상승했고, 애플도 곧 있으면 이제 신고가 흐름 내게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2조 달러를 장중에 돌파했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고가,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흐름, 클라우드 때문에 오르겠죠. 그리고 요즘은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거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그래서 메타버스 열풍이,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파급력이 점진적으로 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아마존닷컴도 신고가 흐름을 앞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알파벳, 이제 구글이죠. 구글은 계속 신고가입니다. 페이스북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신고가 흐름 계속 내고 있죠. 테슬라가 이제 아직까지 여기 바닥을 좀 다지는, 왜냐하면 이거 한 20배 올라왔으니까 이거 조정도 상당히 좀 이뤄져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뭐 추세가 망가진 건 아니고요. 테슬라도 다시 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신고가 흐름 계속 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 주요 기술주들 신고가 근방 내지는 신고가 흐름을 테슬라 제외하고는 다 내고 있습니다. 페이팔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 ASML 홀딩스 신고가 흐름, 와 이거는 뭐 300조가 넘어가네요. 장비 회사가. 어도비, 컴캐스트, 와 이거 뭐 다 지금 신고가. 넷플릭스가 좀 이제 언택트 기반에서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를 내다가 좀 쉬죠. 인텔도 밑에서 좀 이제 좀 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나스닥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주요 종목들도 신고가 내지는 신고가 근방 내지는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아시아권 증시도요. 일본 증시는 어제 너무 세게 올라서 그런가요? 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오늘 홍콩은 2% 가까이 올랐네요. 1.9%. 대만 가건도 1.5% 상승하면서 뭐 나스닥 가면 한국 증시, 대만 증시 같이 가는 거죠. 비슷한 업종이니까. 중국 상해 증시도 0.25% 상승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증시 완연하게 강세장 패턴으로, 그리고 성장주 중심이었던 시장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장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시장은요 0.38% 상승해서 3,27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신고가 흐름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오늘 강한 흐름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2배 가까이 2배 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정 업종에 좀 쏠림 현상으로 좀 상승한 그런 구도였다. 그리고 코스닥은 0.48%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150 지수는 0.9%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결국 바이오가 좀 주도하는 흐름이 좀 전개됐죠. 1016포인트.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480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 수가 860 종목. 그러니까 월등히 많았죠. 하락 종목 수가. 그만큼 바이오 쪽으로 자금의 쏠림이 좀 벌어졌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오늘 수급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큰 변동 없어요. 96억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300억 팔았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940억 정도 샀고요. 기관도 880억 정도 샀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400억을 순매수했죠. 그래서 강한 어떤 상승 흐름을 계속 장마감까지 유지시켜주는 그런 수급 구도였던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요. 코스피 지수, 그리고 양봉 마감. 네이버 카카오가 뭐 만들었다 보면 되죠. 주봉, 양봉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가 흐름을 내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팡팡 튀는 흐름보다는 슬며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1월 달에 장대 양봉 팡 섰죠. 한 달 동안 지금 9.7%가 상승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두 개가 코스피 시총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안 움직이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스타일, 그 두 개가 같이 움직여버리면 튀어오르는 스타일.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스타일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최근에 흐름 자체가 여긴 자리를 잡게 됐다, 상승 자리를 좀 잡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무슨 총재가 나와가지고 막 무슨 발언했다고 빠지는 거, 그거 때문에 추세 붕괴되긴 어려운 그런 구도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5일선 안 깨죠? 조정,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정을 보이는데 이 빨간색 5일선을 안 깨버렸어요. 지수 봉 자체가 이틀 동안. 그러니까 오늘 더 세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지수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고, 코스닥 지수도 이제 전고점 1032포인트를 이제 정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업종별로 한번 볼게요. 의약품, 거래소 의약품 업종 지수. 이건 이제 조금 1.8% 상승했죠. 그러니까 지수보다 월등히 강했죠. 뭐 삼성 바이오, 셀트론 그룹주 이렇게 좀 강했던 흐름이 좀 반영됐다. 그리고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제약주들도 움직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0.38% 상승했는데 의약품 지수는 1.8% 상승, 지수를 완전히 압도한 거죠. 그리고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는 더 강력했어요. 코스닥 지수는 0.48% 상승했는데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는 2.59% 상승했어요. 보시면 솟구쳤죠. 이 주도력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정밀하게 코스닥의 여기 있네요. 생명기술. 왜냐하면 막 셀트론 헬스케어 이런 종목이 뭐 유통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제약업종 지수에 딱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코스닥 150 생명기술, 이 지수가 있어요. 보면 2.2% 상승했죠. 바닥을 좀 이렇게 다지고 올라서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이런 모습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보다 더 좀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지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의 150 생명기술 지수. 여기 이제 차트 흐름이 조금 더 명확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지수를 압도하는 흐름이 지금 바이오 업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지수를 캐리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명확하게 강력한 바이오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몇 달간 이제 조정 과정에서 바이오 업종 저가 매수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번 바이오 장세 속에서 큰 수익들 함께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오른 종목, 내린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내린 종목이 한 2배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색깔이 확연하게 좀 바뀌는 흐름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종목 진단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확연한 어떤 색깔 변화가 뚜렷하게 이제 선명하게 좀뭐 확인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보시면 이제 상승 종목 이렇게 등락률 보면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8.3% 상승했죠. 카카오 6.6% 상승했습니다. 왜 올랐는지는 이따가 제가 기사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 관련주 그리고 웹툰 관련된 오늘 호재가 터졌는데 대원 미디어라든지 DNC 미디어 이런 것들 올랐죠.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것들 올랐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셌습니다. 휴마시스 상한가, 시젠이 18% 상승, 액세스바이오도 이제 굉장히 센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랩지노믹스가 8.9% 진단키트 주들 같이 오르면서 올랐는데 랩지노믹스는 이제 유전체 관련된 부분으로 좀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mRNA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 아랫단에 뭐 셀루메드, 아이진, 뭐 올리페스, 에스티팜 이런 것들, 한미사이언스 이런 것도 있고 올릭스, 나이백 이런 것도 있죠. 유전자 치료제, 그러니까 mRNA 뭐 유전자 치료제 이런 쪽이 지금 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쥐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시장을 압도한 그런 흐름이 오늘 보여졌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인터넷 대표주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장세였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뭐가 이렇게 빠졌느냐? 딱 간단하죠. 예, 성장주 쉴 때 많이 올랐던 것들,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선 관련된 주들 막 폭락했죠. 대한전선 14%, 대원전선 12%. 고점의 시그널이 확연한 어떤 차트 모습, 수급의 모습 딱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것들,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무조건 갖고 있으면 정리해야 되겠죠. 한전 KPS 이런 것들. 그리고 조선주들도 추세적이보다는 최근에 그런 어떤 조선 해운 쪽에 대한 어떤 그 쇼티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미친 거죠. 영향을. 운임지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삼성중공업 뭐 이렇게 빠지고 대우조선도 빠지고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 밀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잘못해서 물리면 이런 것 사실 전기차 2차전지 뭐 이런 쪽은 사실 뭐 혹여라도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아서 뭐 이거 물렸네 이렇게 하더라도 기다리면 또 오잖아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분야니까 꾸준하게. 지금 뭐 아직도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3%인데 이게 10%, 20%, 30%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 실적은 증가하고 주가는 뭐 조정 구간이 있겠지만 다시 또 올라가고 하는 식이 되겠지만 이런 쪽들은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성장하는 분야들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 잘못 잡아서 막 고점에 물려버리고 하면 원금이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삼성중공업 이런 거 보십시오. 이거 원금이 월봉으로 볼게요.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25,000원, 3만원에 물린 사람이 있었다면 원금이 안 오잖아요. 여기 저점이니까 사야겠다. 저점이니까 사야겠다. 저점이니까 사야겠다. 저점이니까 사야겠다. 지금 주구장창 7년 동안 물린 거잖아요. 2014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2011년, 12년에 샀다면 10년 동안 물린 거란 말이에요. 본전 안 오고. 뭔지 아시겠죠? 성장하지 않는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매수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중심 전략은 성장주를 가져가야 된다. 성장주로 중심을 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그게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자산가치 그런 걸로 주식을 보면 안 되죠. 이 시대가 틀려졌기 때문에
과거같이 뭐 금리가 7%, 8% 이럴 때야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초저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올라가봤자 금리가 뭐 한 2%뭐 남짓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7, 8% 금리가 오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 경제 성장률이 10% 튀어오르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성장주 중심으로 주식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좀 이끌어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주가도 우상향의 어떤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떨어진 것들 보십시오. 뭐 셰일가스, 남북경협, 산업재 뭐 이런 것들, 비료, 뭐 항공기 부품, 건설 대표주, 항공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죠. 면세점, 여행주 뭐 이런 것들, 컨택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컨택주라든지 이런 쪽이 좀 많이 빠졌고요.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주도 이렇게 여기서 음봉 크게 나오고 거래 터지면 이거 상당 기간 주가가 고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통주에 대해서는 좀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렸었고 어쨌든 좀 보수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주 쪽은 일단은 일부 건설주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현대산업개발, DL건설, 그리고 이제 GS건설 이 정도는 저는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이클적인 어떤 종목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화학주들도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군들도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시클리컬한 종목군들.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완연하게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고 전략을 정말 잘 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도 약간 플러스지만 아직까지 움직이진 못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 1.6% 상승했지만 본격적으로 뭐 시장을 압도한다 이런 흐름이 아닌 아직까지는 여기 이제 박스권 횡보하는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연하게 이제 신고가 가겠네?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압도하겠네? 이런 식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간극을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완벽하게 신고가 흐름 내면서 만들어주고 있죠. 지수를 이제 이끌어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은 네이버, 카카오가 쥐고 있고 또 코스닥은 바이오가 완연하게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네이버는요 신고가 오늘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이 완전히 쌍끌이 순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1,300억을 샀고요. 외국인이 950억을 샀어요. 네이버를.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장대 양봉으로 확 만들어내면서 카카오 네가 가냐? 나도 간다. 내가 뭐가 부족하냐 하는 그런 울부짖음으로 이제 튀는 것 같은데요. 거의 70조입니다. 카카오는 75조예요. 시총이. LG화학이 지금 58조 시총입니다. 오늘은 좀 약세. 삼성바이오 1.3% 상승했고요. 셀트리온도 2.7% 상승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2.9%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2차전지였던 상승을 만들어냈고 SK가 최근에 조금 주목받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워낙 이제 수소 쪽하고 이 바이오 이제 CMO 쪽으로 이 SK 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해외에서 좀 잘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해외 기업 막 인수하고 공장 인수하고 그런 것들이 좀 주목받으면서 SK가 지주회사 중에서는 가장 투자 매력이 높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NC소프트 1.6% 상승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6% 상승, 셀트리온 제약이
2.2% 상승인데요. 수급 한번 보죠. 셀트리온 제약도 최근에 주구장창 기관이 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작정하고 사네요. 네, 기관이 21만 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도 이제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도 최근에 연기금이 조금 사는 편이에요. 네, 20만 주 기관 샀고 외국인이 15만 주 사면서 수급도 개선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도 셀트리온 그룹주가 움직이게 되면 다른 쪽으로 같이 훈풍이 불 수 있고요. 또 시총 상위주 중에서 시젠도 역시나 18% 급등하면서 사실 실적 대비 밸류가 좀 낮은 수준이긴 하죠. 기관들이 선호하는 그런 수급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 볼 수 있죠. 네, 시총면에서 보면 시총면으로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 대장이죠. 에코프로비엠이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연일 쌍끌이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많은 분들 또 걱정하셨던 동화기업이 오늘 10%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수급으로 10%를 급등시켜줬어요. 역시나 좋은 기업은 조정이 있을지언정 추세가 꺾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실적과 어떤 트렌드, 성장이 이어지면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는 꺾일 리가 없죠. 티움바이오도 최근에 한번 언급드렸는데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알리코 제약, 좀 저평가된 제약주들도 한번 이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알리코 제약이 오늘 23%나 튀어올랐다가 윗골을 좀 그렸네요. 대화제약도 4.7% 상승했고, 마크로젠이 오늘 5% 상승, 오랜만에 장대 양봉 섰네요. 젠큐리스도 오늘 5% 정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고, 리메드도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는 그런 형태를 기관 수급이 점진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5G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았네요.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다산 네트워크스도 좀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은 5G 종목들은 좀 조정을, KMW 2%, RFHS도 2%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우주항공 쪽으로도 오늘 조정을 좀 받았네요. 오늘은 정말 인터넷 플랫폼하고 바이오 빼고는 오른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 약간 좀 차분했던 어떤 장세가 좀 펼쳐졌고요. 어쨌든 그래도 바이오 중심 전략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의 장세 좀 수혜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은 이 정도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 신고가를 냈는데, 신고가를 낼 수 있었던 이유, 명분,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베스트에서 나온 투자 코멘트인데요. 전력 코멘트인데요. 파월 의장 하원 증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불안감 소폭 완화다 해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 연준 그 총재들, 세인트 루이스 여는 제임스 블라드 총재, 이런 총재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22년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매파적인 어떤 성향을 좀 보이는 발언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양분됐죠. 반대되는 입장도 있었고,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이 이제 중요하겠죠.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미국 하원 코로나19 위기 특별 소위원회, 여기 이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기존의 입장, 6월 이제 FMC 때와 동일한 연준의 시각을 이제 드러냈고, 또 결국은 물가 상승이 높으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근데 이번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요인에 좀 기인했다는 그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 어떤 금리 인상이 빨라지고 긴축이 빨라지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감, 시장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식됐죠. 그게 이제 보다 더 이제 성장주에
높은 어떤 이제 상승을 만들어주는 어떤 요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강세를 띄었고, 오늘 뭐 국내 시장에서도 코스닥이 강세를 띄었던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되는 어떤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내용을 한번 좀 보면요. 파월 의장은 휴교로 인한 보육 책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지속, 정부의 실업급여 추가 지급, 그리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구직자들의 의지 등으로 고용 회복이 둔화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고용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는데, 이 고용이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 긴축을 빨리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일시적인 부담 요인이 존재하나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노동 공급과 일자리 창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확신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렇지만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가을에는 강력한 일자리 창출이 가시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어떤 좋아지는 고용도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 뭐 경기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거고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요인이 컸다. 그렇게 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일시적인 요인 그 이유라고 본 거는 기저효과가 크고, 또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차에 넣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올라간 게 컸고, 또 이제 경제 재개에 따른 소비의 반등. 근데 이제 갑자기 병목 현상이 그런 거잖아요. 병목은 이렇게 이제 병이잖아요. 이제 좁으니까 갑자기 막 수요가 몰리고, 뭐 이런 호텔, 비행기표, 중고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수요가 몰리니까, 이거 뭐 공급되는 건 뭐 여기 구멍은 요게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갑자기 뭐 빠져나가야 되는 게 갑자기 빨리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병목 현상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물가가 좀 그렇게 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어떤 일시의 어떤 요인으로 좀 보고 있는 게 뭐 그대로 이제 유지됐고, 그런 뭐 이제 생각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이제 시장에 조금 호의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이 이제 강세를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어마어마했죠. 야, 저 큰 6, 70조 되는 시총의 기업이 6에서 막 8% 막 급등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인데요. 저런 거 뭐 한 진짜 4, 5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할 그런 시세 같은데, 어쨌든 이제 오늘 급등한 이유가 있죠. 구글이 웹툰 수수료를 30%가 아니라 얘들이 떼가는 게 이제 30%인데 15%로 깎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든 국외든 지금 웹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네이버, 카카오가 전 세계에서 지금 선두권으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호재가 되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강세를 좀 만드는 이제 주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죠. 구글이 결국 웹툰과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수료를 15%로 깎기로 결정했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리디북스, 빌리의 서재, 레진 코믹스 등 웹툰과 웹소설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포함된다. 당초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인앱 결제 정책 적용에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30%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를 위해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15%로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네이버, 카카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최근 웹툰 산업협회 등 창작자 단체들의 수수료 부담도 함께 줄어들며 반발이 누그러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어쨌든 이번 정책에 따라서 감면되는 국내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2,500억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금액이 이제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낼 거고요. 국내에서 이제 웹툰과 웹소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모두 대상이 된다. 인앱 결제 정책에 따라서 30%가 부과될 예정이었던 국내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라서 15%로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네이버 웹툰, 카카오 피코마, 카카오 웹툰, 다음 웹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어떤 업체들도 이제 이렇게 적용을 받고요. 특히나 이제 국외에서 웹툰과 웹소설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던 네이버와 카카오에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을 활용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한국보다 웹툰과 웹소설 사이즈가 큰 규모인 국외 지역에서는 이미 30%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15%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의 웹툰 웹소설 사업은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사업의 폭이 크다. 해당 정책이 당장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 해외에 지금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이버 웹툰은 전 세계 100여 개국 7,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최근에 전 세계 1위 웹소설 업체인 와패드까지 인수하면서 9천만 명의 새로운 월간 순 활성사 수를 추가로 확보했다. 카카오의 일본 웹툰 사업을 이끌어가는 카카오 피코마는 미국보다 3, 4배 더 큰 일본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야, 이거 뭐 일본이 3, 4배가 더 크다는 건가?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수수료를 30% 내던 것을 15%로 감면받고 국내에서도 30%가 부과될 예정이었던 것을 15%로 감면받는 것은 희소식. 그래서 엄청난 호재가 터졌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에게도 굉장한 또 호재가 발생했죠. 동남아 시장에 이제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 여기 이제 현대차는 또 지분까지 투자했었죠. 이 그랩에 이제 전기차 확대 공급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정의선에 이제 빅피처가 완성됐다. 그래서 지금 뭐 인도네시아 공장 전기차 생산이 탄력받게 되고 어쨌든 뭐 현대차 그룹과 그랩은 뭐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의 어떤 전기차 보급에서 큰 어떤 두 파트너십이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현대차 그룹의 이제 전기차 어떤 시대에서의 어떤 선두권 흐름은 굉장히 좀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판 우버입니다. 우버라는 이 플랫폼 기업에 전기차 공급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역시나 중장기 투자에 손색 없는 그런 기업으로서 계속 제가 이제 체크해드리고 있지만 뭐 굉장한 어떤 과거의 이제 내연기관 시대에서의 현대차의 위상과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에서의 현대차 그룹의 위상은 다르죠. 훨씬 높은 단계의 현대차 그룹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했죠. 차세대 기술 기반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선두권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UAM 사업도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까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인수 완료를 하면서 차세대 또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죠. 현대차 그룹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몇 종목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제가 이제 상장 전에도 분석해 드린 종목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제 CDMO 이제 기업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음으로 이제 캐파가 큰 그런 이제 국내 대표 CMO 기업이죠. SK가 있기 때문에 뭐 2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요 기업도 굉장히 유망한 향후 이제 바이오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혜를 보는 그런 대표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어떤 관점으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겠죠. 이게 뭐 단발성으로 이제 뭐 이슈화돼서 갑자기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공장을 계속 이제 증설하면서 캐파를 키우는 게 경쟁력이죠.
우리가 삼성 바이오를 보더라도 캐파 키우는 게, 야오밍 바이오를 보더라도 캐파 키우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경쟁력이고 밸류를 높이는 이제 건데, 업종 자체가 이 공장 완공 시에 총 10만 4천 리터 규모의 바이오 이제 CDMO 이제 개발까지 해주는 CDMO 업체가 되는 거고요. 지난 3월달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죠. 전공정 싱글 유즈 시스템으로 구성된 6천 리터 규모의 1공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관계 회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바이오 시밀러 만드는 기업에 또 이제 그 물량을 또 위탁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총 9만 8천 리터의 이 공장 증설 예정이며 이 중 2만 8천 리터 규모의 설비 착공했다. 향후 주력 생산 제품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허셉틴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거는 그 러시아의 이제 스푸트니크 코로나 이제 백신이 있죠. 예, 요거의 컨소시엄에 이제 들어가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원료의약품 공급 업체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전 세계 지금 유행하는 그 변이에 효능을 보인다, 이렇게 또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되면 이게 또 생산 가시화가 좀 되겠죠. 그래서 9월달 생산, 10월달 매출 발생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고, 향후에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받게 되면 이제 매출이 찍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CMO 매출 발생이 또 모멘텀적으로 좀 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무난하게 성장의 흐름은 낼 걸로 전망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상장 전부터 계속 제가 트래킹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중장기적 시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뭐 이너뷰티 같은 거, 그러니까 먹는 뭐 콜라겐, 먹는 뷰티 뭐 이런 제품의 이제 국내 선두주자로 볼 수 있는 뉴트리인데요. 뉴트리도 최근 어떤 주가 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용 관련주들이 막 뜨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뉴트리도 이제 성장의 어떤 부분들이 좀 부각되기 시작하는데요. 뭐 노바렉스라든지 뭐 콜마 BNH 같은 뭐 OEM을 해주는 그런 어떤 건기식보다는 그래도 뉴트리는 자체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먹는 콜라겐에서 에버콜라겐이라고 불리죠.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댓글 보니까 이거 드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막 2천억 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드시고 있을 거라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장기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너뷰티의 대표 기업이고 자체 그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진 자체도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또 향후에 또 부각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건강 제품, 또 화장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출시할 계획이거든요. 올해 4분기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관절 관련된 건강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소재로 인체 임상을 완료하고 식약처에 개별 인증을 신청을 준비 중이다. 그래서 남성들도 요즘은 뭐 콜라겐 이런 거 드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고, 올해 하반기에 에버콜라겐 남성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콜라겐 침투율은 30%고 25년 침투율 70% 목표를 가지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산균 시장 진입으로 사업 다각화도 이제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 홈쇼핑 판매 비중이 좀 높았는데 지금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2018년도 온라인 판매 비중이 6.3%였는데 온라인 매출 비중이 작년에 이제 23%까지 올라갔고 올해도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진도 좀 좋아지는 흐름이 될 거고요. 홈쇼핑이 떼주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온라인 채널로 판매하는 게 낫죠. 판관비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기업이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11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종 업체 대비해서도 OEM 업체 대비해서도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브랜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저평가 아닐까 싶고요.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깊이 한번 스터디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오늘은 정말 코스닥이 무서운 그런 강력한 바이오 장세가 좀 펼쳐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 바이오 장세가 펼쳐진다는 거는요, 시장의 또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좀 강하게 달아오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라는 게 결국 시세의 어떤 이제 변동성 자체, 상승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세게 이제 튀어오르잖아요. 뭐 상한가도 속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뜨거워지는 어떤 부분들이 바이오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많죠. 장세에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시장으로 이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야, 내가 바이오로 막 2배 벌었네, 3배 벌었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가상화폐로 내가 대여섯 배 먹었어, 뭐 이런 것들이 막 입소문 타면서 막 활활 타오르듯이 가상화폐 시장이 그런 거랑 좀 흡사한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바이오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좀 좋은 어떤 결과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흥 부자의 어떤 꿈 보다 더 이제 기회는 분명 잡아야겠죠.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 좀 많이 강조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시장의 어떤 기회가 너무나 소중한 거를 저는 뼈저리게 느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모쪼록 이번 장세에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틈틈이 하면서 제가 영상을 저녁 시간에 또 올려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